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해외 축구 소식. 이번 소식은 토트넘 내부 분열로 뜨거워진 캡틴 손흥민의 스트레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도 최근 몇 년간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기에 공감되는 바가 큰데요. 현재 영국에서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은 손흥민에 대해서 걱정 중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이제는 포스트코글루 감독에게 직접 항의해야 한다고 편까지 들어주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떠오르시는 사건들이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탐욕입니다. 지금 현재 토트넘 선수들의 정신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선수들의 팀의 승리가 먼저인지 개인의 욕심이 먼저인지 혼동이 되기 시작하죠. 개인적으로는 탐욕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는 캡틴 손흥민이 강조해온 축구 철학과 완전히 배반됩니다.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까지도 항상 팀을 우선시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커리어보다 팀의 승리를 외쳤고 희생과 헌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 올리고 싶은 트로피에 대한 열망을 감추지 않았죠. 이번 뉴캐슬 원정에서 손흥민의 분노는 마침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EPL 개막 3경기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손흥민이 감정을 숨기지 못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 플레이한 스타일에 대해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원톱의 역할은 손흥민 대신 클루세스키가 맡았습니다. 포스트코글루의 이 선택도 의아했지만 어쨌든 전반전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클루세스키는 발이 느린 뉴캐슬 센터백들을 공략하지 못할 만큼 더 느렸습니다. 게다가 클루세스키가 2m에 육박하는 거인 덴본과 경합해서 이길 리도 만무했죠. 따라서 손흥민은 어떻게든 자신이 미끼가 되어서 팀원들의 공간 창출에 힘을 썼습니다. 짧은 패스를 여러 번 주고받으면서 팀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코너킥 상황에서는 센스 있는 세트피스 전술로 중거리 슈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돌아온 것은 핏덩이 같은 선수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제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토트넘 유치원, 손흥민이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현해 드렸는데요. 그 우려가 증명된 장면이 뉴캐슬전 70분에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전 원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뒤에 역시 특장점을 뽐냈습니다. 왜 EPL 2라운드까지 손흥민이 최고의 전방 압박 공격수 1위를 차지했는지 증명했죠. 뉴캐슬에게 전진 압박을 성공해 볼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에게 볼을 받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죠. 오도베르가 볼을 잡자 손흥민은 뉴캐슬 센터백 사이로 영리하게 침투하면서 슈팅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마저도 혀를 내두를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충격적인 19살 윌슨의 탐욕을 목격했습니다. 오도베르는 가뜩이나 피지컬이 육중한 거인들 사이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결과는 띠용, 당연히 거구들에게 막혀서 어이없이 득점 기회는 무산이 되었죠. 이 장면이 안타까운 이유는 승부가 1대1 절체절명의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패스를 건네야 할 동료 선수가 팀의 캡틴이자 레전드이자 월드클래스 골잡이 손흥민이었습니다. 상황상 그리고 논리상 오도베르의 탐욕은 그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었을 겁니다. 이에 손흥민조차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휘두르고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만들어낸 전방 압박, 볼 탈취 찬스가 정말 오지 않을 득점 기회라는 걸 알았고 넣을 자신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손흥민은 양팔을 벌려 오도베르에게 왜 패스하지 않았냐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윌슨아, 입단했을 때 손흥민이 네 축구 인생에 감명을 준 뮤즈였다며 최고참이 우습게 보이니? 자, 이런 손흥민의 꾹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게 만든 가장 큰 사건은 이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언급하셨던 프리킥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에서까지도 포스텍 감독을 끌고 와서까지 손흥민 편을 들어서 컨텐츠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영국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기사 헤드라인에 아예 손흥민의 이름을 박아버렸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이상하기 짝이 없는 토트넘의 결정을 요청해야 했다고 제목으로 썼습니다. 정말로 손흥민이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전 중 토트넘이 뉴캐슬 박스 바로 외곽에서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을 때 메디슨과 포로가 누가 찰지를 결정하지 못해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 전까지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은 대부분 짧은 패스를 통해 손흥민에게 연결되는 영리하고 잘 짜인 플레이가 많았다.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침투한 후 빠르게 리버스 패스를 에어리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포로와 메디슨이 누구에게 찰지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고 손흥민이 벤치 쪽으로 외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결정을 요청했다. 그 결정은 사실 선수들이나 주장이 현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드라구신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호주의 감독은 한 손에 2개의 손가락을, 다른 한 손에는 3개의 손가락을 들어 보였는데 이는 포로의 등번호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결국 스페인 선수 포로가 찬 공은 크로스바를 살짝 넘었다라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왔다마,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손흥민이 서로 차겠다는 선수를 말려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게다가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결정 요청을 벤치로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걸 전달하려고 드라구신이 뛰어가서 전달하는, 이게 코미디지 뭡니까? 이게 팀이요? 골드 기자의 말대로 이건 손흥민이 즉각적으로 정리해주고 선수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타일러야 할 만큼 선수들은 탐욕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애초부터 이건 NG가 딱 정해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부터 이런 세트피스 키커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없어서 짜증이 났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NG 감독님. 점점 실망이네 진짜. 게다가 이 문제는 이번 뉴캐슬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에버튼전에서도 또 똑같은 장면이 있었고 손흥민이 중재했습니다. 그때도 손흥민의 표정은 좋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엉망진창, 팀에 대한 헌신과 희생, 양보조차 없는 모습에 손흥민이 오도베르 슈팅에서 폭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따져서 실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이 프리킥, PK, 코너킥 다 차야 합니다. 도대체 이 선수들은 팀의 승리가 우선이기보다는 개인의 득점과 기록이 최우선입니다. 잘해서 다른 팀 가고 싶은 건 알겠으나 프로라면 팀을 위해 헌신해야죠. 그래서 욕심내서 찼으면 득점이라도 넣어야 하는데 프리킥을 제대로 차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탐욕을 부려대도 뉴캐슬전 20개의 슈팅을 때려서 득점한 게 한 골입니다. 그마저도 존슨의 행운의 득점이었죠. 많은 팬들이 토트넘의 많은 슈팅에도 득점을 못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보인 레전드도 있었는데요.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레전드 로이키는 토트넘의 수비가 문제였다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로이키는 하비반스의 37분 득점에 대해 토트넘의 수비도 마찬가지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로스가 박스로 들어올 때 토트넘 센터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에서 정말 낮은 퀄리티를 보였지만 마무리는 훌륭했고 첫 터치도 좋았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 그들의 바디 랭귀지를 보면 그들은 스로우 상황에서 그냥 멍하니 있었고 잘못된 타이밍에 숨을 고르고 있었다. 몇몇 선수들이 몸을 다시 가져다 대긴 했지만 전부 일직선으로 서 있고 항상 박스 중앙으로 공이 들어올 때 너희 센터백들 둘은 어디 있었냐? 라고 묻고 싶다. 메디슨이 더 잘했어야 했지만 문제는 두 센터백이다. 몇몇 토트넘 선수들이 팔을 흔들며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만두고 누군가 나가서 막아야 한다. 그들은 잠깐 동안 정신을 놓고 말았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포인트는 선수들의 탐욕이 만드는 무의미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수비 조직력도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NG는 토트넘 선수단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총체적인 난국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토트넘에서 프리킥을 제일 잘 차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 프리킥 서로 차겠다는 걸 중재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전담 키커 케인이 있을 때처럼 손흥민에게 딱 맡기고 이견이 없게 만들면 골은 더 많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되는 이 모습에서 왜 손흥민이 이런 창피를 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NG 감독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도 이렇게 여러분과 축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형님, 누님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구형이었습니다.